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7 반복문의 네 번째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저는 파이썬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 문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영어처럼 읽힌다는 게 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보면은 딱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일단 리스트 컴프리hension 예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쓰지 않은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요. 빈 배열이 아니라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10까지 A에다가 append를 하고 I의 제곱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A에 뭐가 들어갈지 상상이 되시죠? I에는 레인지 10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넣는 거니까 I에는 0부터 9까지 들어갈 거고요. I의 제곱을 어펜드를 하는 거니까 0, 1, 4, 9 해서 81까지 들어가겠죠?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코드랑 똑같은 코드를 제가 작성해 볼게요. 한 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I의 제곱을 넣을 거예요. 자, B는 리스트입니다. 지금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 있으니까 B는 리스트입니다. I의 제곱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I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뭐뭐 하는 동안에 for I, 여기서 for는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for I에 대해서 I 제곱을 B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데 I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레인지 10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해도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자, 이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에요. 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리스트 내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리스트 축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이 용어들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의 장점은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가독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사실 이거는 가독성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의 사람인데 10명 전부가 저는 리스트 컴프레hen션 충분히 잘 읽히는데요. 이러면은 가독성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독성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코드들 보면은 리스트 컴프리hension 쓴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파이썬 코드를 보다 보면은 그럴 때 이걸 딱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B에는 I 제곱을 넣을 건데 이 I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은 레인지 10에서 가져온 이 I들에 대해서 I 제곱을 순서대로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꼭 i 제곱만 넣을 필요도 없죠. 뭐 i 삼성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아, 지금은 요거는 잠깐 구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2 곱하기 i를 넣어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그래서 보통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립니다. 그림판에다가 그릴게요. 파워포인트 하니까 애플 펜슬이 조금 튕겨서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2 곱하기 i, 4 i in 뭐 그냥 아무 이터러블 객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포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i를 집어 넣을 겁니다. 여기 b라는 리스트에다가 이 i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i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이 뒤에 있는 이터러블 객체에서 값을 i에다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그 i에 대해서 이 i를 계산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워낙 파이썬의 특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몇 가지 예제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필요한 걸 먼저 좀 임포트를 해오고요. 그리고 자, 팩토리얼 만들어 볼까요? 팩토리얼. 제가 뭘 만들고 싶냐면은 팩츠라는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반복문 먼저 써볼까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for 일단 팩츠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for I in range 5 해볼게요. 팩츠에다가 append를 합니다. 그리고 매스에 팩토리얼 i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기로 해볼까요? 리스트 컴포지션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append 하는 게 뭘 append 하는 거죠? 매스에 팩토리얼을 append를 합니다. 뭐뭐 한 동안에요? i를 range 5에서 하나씩 가져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은 팩토리얼을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이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예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0 팩토리얼 말고 1 팩토리얼로 할게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도 바꿔야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넘파이에 큐 프로덕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큐뮬레이티브 프로덕트죠. 누적 곱입니다. 여기에다가 np linspace 1, 5, 5 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1부터 5까지 만들어진 것을 큐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자연로그의 밑 2를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1 나누기 0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1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2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3 팩토리얼 더하기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자, 요거 10개까지만 해볼게요. 10개까지만. 자, 만약에 반복문을 사용한다. 그러면 for I in range n까지 2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1 나누기 mass 팩토리얼 i를 더하면 되겠죠? 프린트 2를 해보면은 2.7271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야겠죠? 정확한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근사값 먼저 적고 프린트 numPy의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10개만 해도 충분히 가깝죠? 20개로 할게요. 그러면 더 될 겁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가까워졌죠? 자, 이걸 반복문 없이 정확히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반복문이긴 하죠. 그런데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쓸 거냐면은 1 나누기 그러니까 무엇을 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1 나누기 매스 팩토리얼 i를 append를 합니다. 어떤 i에 대해서? for i in range 20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는 1 나누기 0 팩토리얼, 1 나누기 1 팩토리얼, 1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걸 뭐 하면 되나요? 썸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세 개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음, 괄호가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지금, 컴마를 빼먹지는 않았는데, 제가 괄호를 하나 빼먹긴 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리hen션은. 이것도 해볼게요. 자, 바젤 문제 기억나시나요? 1 나누기 1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2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자, 썸 일단 그냥 리스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썸 1 나누기 i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무엇에 대해서? i in range 100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건 아직 그 썸을 안 했으니까 요 각각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썸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썸을 한 거를 제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프린트 numPy numPy의 파이의 제곱 나누기 6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값이에요. 또 뭐가 빠졌을까요? 제로 디비전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 1부터 들어가야 되죠. 100개는 충분치 않은가 보네요. 뭐 1000개 정도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충분히 가까워진 게 보이죠. 그래도 충분히 가깝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 꽤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요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은 걸 반복문으로 써볼게요. 일단 여기는 my sum은 영어로 놔두고요. i in range 1부터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지난번에도 이랬는지 my sum에다가 1 나누기 i의 제곱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my sum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난번에도 이 정도에서 수렴을 안 했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찾아보고 올게요. 찾아보고 왔는데 원래 좀 수렴이 느린 수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지금 10만 개 여기도 10만 개로 맞춰볼게요. 자, 지금 요거 돌아가는 속도 한번 느껴보세요. 금방 나왔죠? 이걸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아직 작아서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숫자를 확 늘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리고 5초 걸렸다고 나오죠?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여기 시간도 나옵니다. 5.878초라고 나올 거예요. 제 시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4초. 조금 짧아졌죠? 제 생각에는 이 차이가 자,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들진 않았죠. 그렇죠? 이 값들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 값들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뇌피셜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약간 좀 추측성 그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 컴프리hen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리스트 컴프리hen션에다가 조금 더 고급 스킬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걸 하고 싶어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A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10 하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append i를 하고 싶어요. 정확히는 i 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하고 싶냐면은 i가 짝수일 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 들어가야 되죠.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append를 해라. 그렇죠? 짝수의 제곱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if를 제가 넣을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주석 처리 안 하고 그냥 써볼게요. 자, A는 그냥 B라고 만들면 주석 처리 굳이 안 해도 되죠. B는 I에 제곱을 넣을 거예요. 제곱을 넣을 겁니다. for 어떤 I에 대해서 range 10에서 가져온 I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만?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에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영어처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i는 i의 제곱을 b에다가 append를 할 거예요. 어떤 i에 대해서? range 10에서 가져온 i에 대해서. 언제만? if 이러이러할 때만. 자, 그러면 print b를 하면은 두 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보이시죠? 자, 조건문을 넣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그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예시입니다. 예시를 제가 이렇게 가져오고, 자, 각각의 원소가 튜플인 리스트예요. 요 이중 리스트에서 두 값의 합이 10 이상인 쌍만 남기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D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일단 반복문을 해서 해볼까요? 자, B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or T in ARR을 하면 되죠. 그러면 T에는 각각의 튜플이 들어가죠. if sum T가 10 이상이면 그러면 B에다가 append를 해라. T를 해라. 이렇게 하면 동작 잘 하겠죠? 자, 동작 잘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바꿔볼게요. 자, 앞에는 똑같아요. 자, 무엇을 append 하냐면은 t를 append 합니다. 어떤 t에 대해서 for t in arr. arr에 있는, 자, arr에서 하나씩 가져온 t에 대해서 t를 그대로 append를 합니다. 언제? if sum t가 10 이상이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에서 if문이 들어갈 때의 그 활용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잘 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if else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문제를 두 값의 합이 지금 적당히 보면은 한 이렇게 해볼까요? 8 이상 12 이하인 것만 남기기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if 쓴 거 나왔죠? 자, 저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t for t in arr.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if sum t가 8보다 크면 else sum t가 12 이하이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nvalid syntax가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정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if else 부분 있죠? if else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앞에다가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동작합니다. 지금 8부터 12가 하나도 없나요? 제가 이상하게 썼죠,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세팅할게요. 두 값의 합이 10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10 이상이면 그대로, 아니면 0,0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도. 자, 그러면, t4t. 자, t를 그대로 쓸 거예요. 어떤 t에 대해서? ARR에 있는 t를 하나씩 꺼내와서 if sum t가 10 이상이면, 그게 아니면 0,0을 넣어라 라고 쓰면은 에러가 뜹니다. 똑같이 에러가 떠요. invalid syntax라고 떠요. 자, 이 조건문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for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잘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파이썬 이제 입문서 같은 거 보시면은 필터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필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필터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자, if문 들어가 있는 리스트 컴프레hen션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자, t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료하죠, 이제. ARR에서 t를 하나씩 가져와서 b에다가 t를 어펜드를 할 거예요. 언제? 이것을 만족할 때만. 그러니까 if만 있을 때, else가 없이 if만 있을 때는 이 뒷부분이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expression이 들어가고요. for something이라고 할까요? for I in 어떤 interrupt이라고 할게요. if 그 다음에 필터,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아마 문법을 찾아보면은 대충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i를 이용한 어떤 expression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복 구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if 뒤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한 것만 이 i 중에서 i 중에서 그렇죠? i 중에서 이 필터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만 익스프레션을 어펜드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t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 것만, 즉 이 필터를 통과한 것만 이 t를 어펜드를 하겠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이 if문은 필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if else가 있죠? 여기서는 이걸 한 방에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건문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지금 블럭 지정된 부분만 한번 보세요. 자, t if sum이 10보다 크면 else 0,0. 이거 뭐죠? 삼항연산자죠. 삼항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냐면은 터널이 그냥 expression for I in interrupt, 이런 표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expression 대신에 이 삼항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f else가 뒤에 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invalid syntax라는 에러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개 잘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if만 있을 때에는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터는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if, else를 둘 다 쓰고 싶을 때에는 이것은 삼항 연산자를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항 연산자는 여기 expression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 따지자면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b를 먼저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for 아니죠. for t in arr에 대해서 if sum t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b에다가는 t를 그대로 어펜드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b에다가 어펜드를 뭘 할 거냐면은 0,0을 이게 아니죠. 0,0을 어펜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프린트 b를 하면은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하나씩 비교해서 볼까요? 자, t를 어펜드를 합니다. 언제? 자, 어펜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통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t를 만들 거예요. 언제? sum t가 10 이상이면은. 그게 아니면은 t가 아니라 0,0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 연산자의 결과물을 b에다가 어펜드 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arr에서 하나씩 가져온 t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if, else, 삼항 연산자를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사용하는 그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도 제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문을 할 때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for I in range 5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b는 그냥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b에다가 append 제가 numPy를 위해서 가져왔나요? numPy에 랜덤에 그냥 난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이런 코드가 필요하다고 그냥 가정하고 프린트 b를 하면은 난수가 5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i가 안 쓰였죠? i가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똑같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로 만들어 볼까요? 자, C는 numpy에 랜덤에 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난수가 하나 만들어지죠? for I in range 5라고 쓰고 싶을 때 사실 이 표현식에는 i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물론 뭐 난수니까 다르게 나오겠지만 난수 5개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 정도면은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while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